응급의학의 서적들이 사실은 주로 당장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케어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이 파트가 응급실에서도 그렇게 수련되어 있지는 않은 파트인 것 같아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얘기해보면 사실 그렇게 이제 초등 좋지만 하고 결국은 각 과로 트랜스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도 많은데 그래서 응급의학적 내용이 사실 양방에서도 굉장히 빈약한 면에 속한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제 책들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쓴 용어가 바로 이제 마이너한 임원 전시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응급진료 달인되기라는 이런 책인데 이거 번역된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신경계, 안과 뭐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양방에서 빨리 케어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담았는데요. 사실 이런 교육 자재가 그렇게 양방의 응급의학과에 그렇게 많이 있진 않다. 생명에 다루는 그런 부분에 많은 파트를 두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급해서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게 걸렸는데 고열이 나는데 안 떨어져. 해열제 막 읽었는데 안 떨어져.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응급실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거 비슷하거든요. 수액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나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면 좀 아쉬운 거죠. 뭐 배 아픈 거 갑자기 밤에 배 아프거나 막 머리 아프거나 이러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것 중에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이제 사망률 1, 2위를 차지하는 것들이 이제 심장질환, 심정지에 의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중풍이죠. 그게 1, 2위를 다투는 우리의 질환이에요. 중풍은 어떻게 해야 되죠? 중풍 증상이 왔다. 주변에 있으신가요? 부모님이나 친척분이나 중풍을 쓰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시네. 뭐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초등 대응이 중요해요. 3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나. 빨리 가서 이렇게 유로키나제 같은 걸 막아서 혈전 같은 걸 뚫어주고 검사하고 이런 걸 바로 하지 않으면은 반신불수가 된다. 반신불수뿐만 아니라 숨이 막혀서 이제 죽는 거죠. 호흡근이 마비되면.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있죠. 뭐 입이 돌아간다. 중풍도 입이 돌아가니까 팔이 힘이 없다. 이런 거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팔에 힘이 떨어진다. 젓가락 짚다가 왜 이러지? 한쪽 얼굴이 좀 처져요. 그리고 발음이 이상해져. 말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즉각적인 증상이에요. 사지마비 증상으로 다리가 좀 전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팔이 먼저 나타나고 얼굴이 처져서 구안화사라고 의심이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게 진행되면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수도 생기거든요. 한쪽 방구가 문제가 생기면 심장 쪽으로 만약에 오면 중풍으로 심정지가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 목 잡고 있잖아요. 한쪽 마비감, 그 다음에 한쪽 언어가 좀 안 되는 거, 시각도 나빠집니다. 시각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갑자기 안 보이거나 흐려져. 왜냐면 시신경에 바로 뇌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지럽거나 두통도 꽤 심한 두통, 출혈 같은 게 나면은 점유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통증 면에서 굉장히 심하죠.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냥 머리 좀 아픈 거 아닌가? 좀 속이 좀 메스껍네. 오늘따라 왜 기운이 없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는데 가면서도 이 호흡이나 이런 거 잘 뛰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해야 돼요. 중요한데 안면신경마비도 있죠. 안면신경마비는 대체로 눈도 잘 안 움직여져요. 눈 이렇게 뜨려고 하면 잘 안 떠지고 주름이 이게 잡아봐 하는데 눈 주름은 잘 못 잡아요. 근데 이제 중풍은 주로 입가 주변으로 온다. 발음, 입가 이런 계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썹 이렇게 얼굴이 삐뚤어지는데 눈썹은 그래도 눈썹이 안 올라가. 그러면 뭐 더 불편하잖아요. 눈도 잘 안 감기고. 근데 사실은 더
양호한 거죠. 그럼 말초의 문제고, 쟤는 이제 중풍 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혹시 주변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꼭 알려주십시오. 중풍은 무조건 병원 갈 수밖에 없다. 응급실로, 그것도 119로 가야 된다. 심장질환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그 협심증과 심근경색이죠. 협심증이 있던 사람들이 심근경색이 잘 오죠. 근데 협심증을 앓게 되면은 증상이 이미 겪고 있다 보니까 약들을 갖고 있게 돼요. 그걸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쓰러지거든 이걸 먹어주세요, 뭐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 심장 질환의 그 심근경색이 왜 오냐면, 이 관상동맥들 있잖아요. 관상동맥은 심장을 영양해주는, 심장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에요. 근데 저게 막혀. 왜? 이게 뭐 때가 낀다고 하죠. 우리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러면 끼다가 막혀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몸의 혈관 속에서 이제 피딱지라고 할 수 있는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턱 막혀가지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수도 있죠. 그죠? 하여튼간 얘가 이게 멈춰버리면 심장에 이제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이 또 이것도 참 그런데 체했을 때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증언을 들어보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사람들, 그러다 사망한 사람들 보면 답답해, 이상해, 몸이 체했나? 잠깐 누워있을게 하고 누워있다가 죽었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심장 정지로 죽는 사람의 많은 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변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해서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꽤 많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평상시에 심장이 이렇게 막 좀 답답해지고 이러는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서 막 검사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막 심초음파도 보고 뭐 머리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면 MRI 봐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과잉 진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럴 만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모르잖아. 알게 모르게 여기 뭐가 종양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그냥 잘 넘겨주면 좋은데 나중에 환자가 종양이 있는데도 그것도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이제 덤탱이를 쓰니까 내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들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죠? 협심증도 그렇다. 그래서 여기 답답해져 온다라는 느낌이 많게 되면 사실 다양한 원인 때문에 답답해요. 소화가 안 돼도 답답하고, 속 쓰려도 답답하고, 기분이 오늘 좀 꿀꿀해, 좀 답답해, 우울해, 이래도 좀 답답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있으면 사실 검사는 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성인들 나이가 들어서 특히 나이가 좀 살도 좀 쪄있고 또 좀 예민하고 그렇다 그러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 느낌이 여기 답답하고 타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비슷하고 오고 꽤 압박감이 있다고도 합니다. 심근경색은 훨씬 더 세고요. 그 오심 무력감 이런 게 더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그게 협심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죠. 막 격렬한 운동을 하고 계단 좀 걸어 올라오면 이렇게 숨쉬고 그럴 텐데 얘는 그런 거 상관없이도 오고 왔는데 한 30분 이상 계속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 혈전을 용해주고 또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걸로 이제 혈관 확장해주고 뭐 에페드린 같은 거 먹어서 이게 해야 돼요. 주사 맞고 그래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사망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슴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우선은 주변부는 이쪽은 아닌 거라고 치고 중심부에서 좀 불편하면 의심할 수 있는 게 시민성, 뭐 불안, 우울증 이런 것도 있고 폐색전증이나 식도 역류성 질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위장이 좀 뻑뻑하고 아픈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폐 자체의 답답함 이런 것도 있죠. 호흡이 좀 곤란한 느낌도 비슷하고. 근데 심혈관 계통으로도 오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실 곤란해. 이 감별이 잘 안 돼. 근데 다만 좀 알 수 있죠. 원래 속쓰림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걸 의심하기도 하고
원래도 협심증 증상들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아는 사람들이면 그쪽을 좀 조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외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본인도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게 그냥 뭐 답답한데 뭐 좀 좋아지겠지 하다가 거기에다가 그런 조건에다가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우리가 긴장되는 스트레스 상황, 혈압이 오르는 상황, 애가 막 갑자기 내 말은 안 들어 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겹치면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예. 되게 무섭죠. 어른들, 노인들이 중풍이 겨울철에 많이 오시죠. 왜요? 추우니까 이렇게 혈관이 갑자기 오그라들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노인들이 예전에는 집 옆에 바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추운 바람 쐬다가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이 흉통도 환자가 왔는데 저도 그런 것을 놓치고 갈 뻔한 적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냥 뭐 위장 안 좋다고 이렇게 치료했는데 한동안 아마 왜 안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돌아가시진 않았고 심장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의료과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되게 무서운 경험도 있습니다. 심혈관도 그렇고 중풍도 그렇고 응급질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ABC라고 정리를 합니다. A, 에어웨이, 기도가 잘 확보되어 있느냐, 숨 못 쉬면 죽으니까 브리딩, 호흡을 할 수 있느냐, 맥박이 잘 뛰고 있느냐, ABC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자, 부정맥이 맥박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자동 제세동기를 갖다 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종종 길거리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거 쓸 줄 알아야 써먹지, 그지? 그죠? 그것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실 심폐소생술도 교육받지만 그것도 써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 뜯어다가 이거 갖다 놓고 가슴에 붙여놓으면 지가 알아서 해요. 맥박을 분석해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심근경색이 오는 사람은 주로 저기가 오거든요. 심방세동 같이 되게 이게 팍팍팍팍 이게 뛰지 않고 스스스스 이렇게 뛰거든요. 그 맥박을 분석해요. 그러면 전기 충격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면서 버튼을 누르세요. 하면 그러고 탁 뛰고 있으면 쿵 이렇게 하죠. 그런 걸 하는 기계예요. 예. 그걸 쓰면 딱 붙여놓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예.